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자, 오늘은 단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맛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 살이 찔 것 같다, 당뇨에 걸릴 것 같다, 모두 그냥 안 좋은 생각만 많이 드시죠? 그런데 단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단맛이 정말로 그렇게 독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키우고 여러분들 어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게 다 단맛입니다. 제일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게 단맛이죠. 단지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만약에 식초나 소금을 설탕처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아무리 좋은 신선히 갖다 준 맹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몸이 너무 비대하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물론 단맛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단맛 하면은 그냥 설탕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식품에는 단맛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단맛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맛이죠. 단맛 하면은 대부분 이제 설탕이 떠오르죠. 자,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매일 먹죠. 음식을 만들 때 넣죠. 안 들어가면은 좀 맛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설탕은 단맛이 좀 강한 식품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대부분의 음식은 단맛 식품이에요. 본초학의 시조인 그 신농씨가 입에 쓰면 약이고 입에 달면 식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주식, 곡물류, 용류, 해산물 대부분 단맛이에요. 과일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채소도 단맛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품에 단맛이 많은 이유는 우리 인체가 성장, 발육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셔도 신진대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에너지도 단맛에서 나와요. 만약에 한의원을 가가지고 보약을 잊잖아요. 몸이 허약해서. 그러면은 그 약재들도 단맛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단맛이에요. 그래서 단맛을 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맛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신다라면 아마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단맛과 연관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맛은 비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비장은 여러분들의 그 소화기를 관장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자, 후천지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나 영양소를 가지고 생리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의 어떤 근본,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을 후천지본이라고 그러고, 또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소를 얻고 배출하는 과정을 운화작용이라고 하죠. 자, 비장이 상징하는 것은 살인데 이 형체를 유지하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또 색으로 보면은 황색인데, 자, 흙의 색이 황색이면서 우리가 주식이 되는 곡물류는 거의 황색이 많죠. 또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합니다, 단맛이. 이 오행상으로는 토에 해당이 되는데, 토는 이제 흙으로 어떻게 보면 만물을 키워내는 어떤 그런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물질이죠. 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성장 발육이나 어떤 이 영양소를 공급하는 근본이 되는 장기가 비장이고 그 맛이 단맛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단맛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자양작용인데요. 자양작용이라는 것은 허약체질, 즉 여러분들 신체가 아주 허약했을 때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 또 병을 앓고 난 후에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자양작용이죠.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보비작용인데, 자, 보비작용이라는 것은 비장을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즉, 비장은 이 소화기계통을 관장하는 장기라 그랬죠. 자, 소화기계통을 관장하는 장기가 허약해지면은 식욕부진이 생기고 또 소화가 잘 안 되죠. 배가 더부룩하고 또 이 변이 묽게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단맛이 이 비장을 좀 튼튼하게 해서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완급작용은 급한 것을 조금 완만하게 해준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화가 나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입에다가 사탕 하나 넣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요. 단맛이 그런 작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윤조는 이 몸이 마른 체질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맛이. 단맛이 좀 살을 찌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른 체질에는 좀 몸을 좀 윤택하게 해주고 좀 살을 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합이라는 이 작용인데, 자, 약성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설탕을 조금 넣으면 어때요? 맛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죠. 전체의 맛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요. 자, 한의원에서 약방의 감초라 그러죠. 그 말은 이제 어느 약이나 감초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감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한약재들은 식품에 비해서 성질이 좀 강해요. 그래야 약의 역할을 하겠죠. 성질이 강한 것들이 섞였으니까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못하면은 이 단맛이, 쉽게 말하면 감초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조금 들어가면서 가서 그걸 좀 화합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나 약이나 우리가 설탕이나 이 감초를 조금씩 쓰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좀 이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식품이나 약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질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맛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맛이 앞에서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지만은 또 많이 먹으면은 문제를 일으키죠. 자, 매운맛 할 때 매운맛의 단점은 기산이라 그랬어요. 기를 분산시켜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자, 단맛은 기를 정체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기를 정체시키면은 어때요? 그만큼 기혈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또 당뇨병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성인병이죠.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옛날 문헌상에 봐도 다 단맛은 살로 들어가고 과도하면은 심장과 신장의 기운을 손상시킨다 했어요. 또 신장에 병이 있으면 단맛을 먹지 마라라기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단맛이 입에 맞아도 현대 성인병의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단맛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맛이든 골고루 먹자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아까 주식이 단맛이기 때문에 단맛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과도하게는 먹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자, 단맛에 이제 그 식품들을 쭉 한번 써봤는데, 자, 다른 맛들은 중간중간 없는 것도 있었는데, 자, 곡물류부터 채소류, 육류, 해산물, 한약재, 과일이 빠졌네요. 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단맛이 많죠. 우리들 식품이 거의 단맛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아, 이런 이 식품들이 단맛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만은 이 식품들이 단맛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단맛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식품은 어때요? 몇 가지 맛을 갖고 있어요. 그 몇 가지 맛에 따라서 효능이나 어디 들어가는 귀경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무슨 맛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단맛도 있지만 짠맛도 있죠. 그래서 신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은 단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저 다른 맛을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